아, 음. 아프리카 형도 유튜브 형이 넣어서 오시고 어제 조금 좀 어려웠는데 아쉬웠죠. 너무 많이 분석했나? 몇몇 개 괜찮은 것만 뽑아서 할 걸 그랬어. 좀 어려웠는데 뭐 아침 미호축구 잘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해축이 좀 잘 맞아야 될 텐데 연휴 기간에 이거 아침에 배팅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 어쨌든 이게 뭐 변수가 좀 있고 쉽지 않은 타이밍인데 오늘 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7시 반이 첫 경기라 그죠? 얼마 안 남았네. 갑시다. 첫 번째 제노아 대 로마.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마가 좀 유리합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 측면 수비 쪽에 자놀리 빠져 있고요. 이번 시즌 영입한 놈인데 빠져 있고 메시아스 빠졌습니다. 메시아스가 빠졌어요. 이번 시즌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뭐 공격 쪽에 특히나 제노아가 주포가 다 바뀌었죠. 그러면서 뭐 피나무티나 뭐 그 비티냐 이런 애들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두각을 드러내진 못하고 있어요. 피나무티 물론 한 골 넣긴 했습니다만 뭐 구드문드 손이나 지난 시즌에 저기 레테게가 워낙 레테게 물론 부상이 많긴 해서 잘해줬었던 부분에 있어서 메시아스가 2선에서 전방으로의 이제 뭐 침투라든가 공격 속도를 활용한 지난 경기도 저기 베로나한테 2대0으로 졌는데 거의 찬스가 다 메시아스한테 갔어요. 근데 막 골대도 맞았나? 골대 맞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깝게 놓친 것도 있고 지금 공격 쪽에서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메시아스가 빠지는 부분 상당히 아쉽고 제노가 그리고 지금 라인업 쪽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사실 있지는 않거든요. 뭐 전방 그리고 골키퍼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지난 시즌 대비 좀 크게 바뀐 부분인데 이상하게 올 시즌에 수비가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그죠? 공격 개쓰레기인 몬차 상대로 뭐 무실점한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베로나 상대로도 이제 실점 찬스를 뭐 꽤나 많이 허용을 하면서 원래 제노가 지난 시즌 수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올 시즌 뭐 공격수가 바뀌었는데 공격 전방에서 압박이 좀 별로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로마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슬로우 스타트 느낌이 사실 나요. 디발라 같은 경우도 잔류 선언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마지막 경기 때야 이제 마지막 경기 직전에야 이제 잔류가 확정이 났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수비도 살짝 불안하고 뭐 측면 수비에 대한 조금 이슈 오른쪽 측면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압두라미드를 이제 저기 아릴랄에서 영입을 했죠. 측면 수비 오늘부터 가동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숨통이 틀만하고 수비 쪽에도 뭐 훈멜스나 아니면 뭐 꼬마에 있었던 에르모소 뭐 이런 또 자원들 갈았고 있는 자원들을 좀 영입을 해가지고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데로시 감독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메시아스 빠진 제노아 더군다나 지난 시즌만큼의 그런 강한 이제 뭐 압박이나 수비 레벨이 좀 보이지 않긴 하거든요. 뭐 경기력 자체가 제노아가 나쁘진 않아서 솔직히 근데 그 경기 대비 이제 또 메시아스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원정이긴 합니다만 로마가 그래도 첫 승을 거둘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적어도 뭐 비빌 만한. 근데 이게 변수가 어쨌든 7시 반인 게 좀 변수예요. 우리 시간으로 7시 반이잖아. 현지 시간으로 엄청나게 일찍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뭐 무보험을 쳐서 가시든지 저는 로마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 이게 왜 나와? 이걸 왜 켜두고 있냐? 두 번째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드.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셀타비고가 시즌 초반 뭐 2연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비아렐한테 이제 극장으로 역전 당하고 오사수나 상대로도 사실 뭐 경합 상황에서 좀 밀리거나 아니면 오사수나가 저때 골결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셀타가 지금 보여지는 문제점은 딱 하나 있어요. 경합 상황에서 좀 약하긴 합니다.
경합 상황에서 이 조그만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셀타비고에, 그러니까 공은 잘 차는데 조그만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상대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지난 오사수나전도 그렇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서 결국 경합이 안 되면 사실, 그러니까 축구도 몸으로 하는 스포츠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점은 있긴 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비의 실점이 좀 늘었고, 대신 뭐 축구 자체는 나쁘진 않게 해요. 어쨌든 간에 이 히랄데스 감독, 셀타비고 감독이 지난 시즌 중도 부임을 한 이후로 홈에서 5승 2무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바야돌리를 만났는데, 승 아닌 무입니다. 결국에는 승 아닌 무야. 근데 바야돌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바르셀로나한테 7대0으로 대파를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바야돌리가 보여줬던 그런 수비적인 부분들은 레알이 물론 졸전 느낌이긴 해서 전반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배당값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비가 괜찮긴 한데 이 무가능성이 조금 있어. 무가능성이. 어쨌든 5승 2무 홈에서 안 진 건 많은데 무승부 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무승부 한번 찍거나 셀타 승으로 가야 되는데 언어바는 조금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 뭐 셀타비가 지금 계속 오바기는 해요. 근데 바야돌리가 공격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레알전에 보여주던 그런 수비력을 셀타 좀 보여주면 뭐 1대0 패배나 1대1 무승부 이런 그림도 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그 선에서 좀 골라가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셀타비고 사이드를 일단 보고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앤무랑 승이랑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언어바는 이제 그냥 비슷비슷해 보여서, 언더 확률, 오버 확률 비슷해 보여서 언더 쪽으로 본 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대 아스날, 오늘 또 빅매치가 하나 또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뭐 부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경기기는 해요. 토트넘 같은 경우 이제 시샬리송 빠지는 거면 그렇다 쳐도 솔랑케가 나오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 쪽에 일단 비수마 불투명에 좀 걸려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반더벤이 복귀했다라는 거죠. 반더벤이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후방에서의 어떤 속도, 토트넘의 라인을 굉장히 많이 높이지 않습니까? 반더벤이 빠지면은 뒷공간이 개 털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뉴캐슬 프렌 주력으로 찍었었고, 역시나 뒷공간 털려서 이제 뉴캐슬이 사실 경기를 잘 못하는데도 뭐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아스날이 이게 부상이 많아가지고 웨데고르, 데크란 라이스 지난 경기 퇴장으로 출전 정지에, 그죠? 메리노 오자마자 부상당했고, 메리노 사실 뭐 이번 시즌 뛰질 못했으니까 해가지고 핵심 미드필더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메리노 적어야겠다. 왜냐면은 메리노가 왔기 때문에 저기 뭐 스미스로우라든가 아니면 파비오 비에라 이런 애들이 원래 백업에 있었는데, 스미스로우는 플런 가고 파비오 비에라도 임대 떠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드필더진이, 그러니까 올 시즌 주전으로 볼 3인방이 다 나가리 됐어요. 지금 주전으로 볼 3인방. 그래서 미드필더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라인업을 물론 볼 수 있긴 한데, 파티, 조르지뉴 그리고 하베르츠가 지금 계속 아스날에서 톱으로 나왔는데 미드필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베르츠가 사실 미드필더로서 아스날에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원래 저 새끼 그라니트 자카 대체자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다재다능하긴 하니까 미드필더에서 망하고 이제 톱에서 잘해가지고 톱으로 계속 쓴 건데, 미드필더로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경기는 반더벤만 없으면은 솔직히 이게 오바 찍고 추여도 되는데, 이게 북런던 더비 사실 이게 언더 찍기가 굉장히 빡세거든요. 웬만하면 오바로 가야 되는데 이 라인업적으로 오바가 조금 그렇게까지 막 땡기는 느낌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토트넘도 어쨌든 반더벤 나오면 뒷공간에 대한 커버 좀 될 거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사실 빌드업에 대한 부분들, 하베르츠가 미드필더로 나온다면 만약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웨데고르의 전방 볼 배급을 뭐 조리준유 파티가 해줘야 되는데 좀 결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또 수비는 더럽게 좋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프렘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오바는 이게 오바가 똥배로서 메리트는 못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래요. 아스날 북런던 더비는 언더는 못 찍긴 해. 예. 이게 오바가 1.44배? 너무 낮긴 해 보이는데 해배당도 언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늘 먹던 밥 느낌으로 그냥 오바 보겠습니다. 토트넘 프렌의 오바 쪽. 근데 느낌적인 느낌상으로는 프렌이 좀 더 그림상으로는 프렌이 나은데 모르겠어요. 토트넘이 아스날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2번 다 졌잖아. 그게 다 뒷공간 털려서 졌거든요.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무지성으로 라인 높이다가 결국에 뒷공간 다 털려가지고 토트넘이 경기는 주도하고 홈이니까 뭐 슈팅도 더 많이 가져갔는데 결국에 근데 뒷공간 털려가지고 순식간에 골 먹고 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게 좀 걱정이에요. 어쨌든 부카요 사칸 출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아주 막 땡기는 경기는 아니다 정도 느낌이고. 지로나 대 이제 바르셀로나. 요거는 이제 일단 지로나의 로메우 임대 계약 관련으로 지로나에서 바르셀로나로 팔았고 바르셀로나가 다시 지로나로 임대를 보냈죠. 망해가지고. 근데 로메우 이제 임대 계약 그걸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미드필더 쪽에. 그리고 앙헤레레가 이제 불투명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그림인 것 같긴 해요. 미드필더 쪽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앙헤레라가 불투명인데 나올 가능성. 그래서 지로나는 로메오 정도 빠지고 거의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이제 베르날 삼선 쪽에 아주 젊은데 이제 핵심 자원이 나가리가 됐고 페르민도 빠졌습니다. 페르민 뭐 가비, 프랭키 데용, 뭐 아라우오 부상자가 많아요. 뭐 안수파티까지. 안수파티 소집하려다가 안 했다고 하는데 미드필더 쪽에 부상자가 많습니다. 물론 뭐 페르민 아니 페드리 뭐 그리고 또 젊은 자원인 카사도 이런 애들 좀 있긴 합니다만 앞선에 뭐 올모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삼선으로 뭐 에릭 가르샤도 써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감독도 좀 고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주말에 아니 다음 주 주중에 양팀 다 챔스 일정이 좀 있긴 합니다. 지로나는 파리 원정, 바르셀로나는 모나코 원정 이렇게 있는데 지로나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이번 시즌 나름 지금 전승이잖아.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고 한 골차 승리가 좀 많았긴 했는데 뭐 바이아돌리전 제외하고 지로나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안 좋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오사수나전을 기점으로 좀 살아났는데 어쨌든 간에 한창 안 좋았을 때 그런 모습은 지금 없기는 해요. 직전 2경기 뭐 세비야전 그리고 오사수나전을 봤을 때는 물론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2경기를 봤을 때 확실히 좀 살아난 모습은 분명히 있었다. 우리가 알던 그런 지로나의 좀 느낌이 있었고 로메오 안 나와도 뭐 로메오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아. 에레라만 나와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뭐 3.5 오바 아니면은 승패로 갈 거면은 뭐 지로나 프렌이나 아니면 무찍고 치우던가 그런 그림 쪽으로 봅니다. 물론 이게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 지로나한테 이제 홈 원정 다 따이고 이 사비 감독 시절에 지로나한테 좀 많이 약하긴 했는데 감독이 좀 바뀌긴 했어요. 한지 플릭 감독이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어제 리버풀도 슬롯 감독 존나 잘하다가 뜬금없이 홈에서 노팅엄한테 1대0으로 지는 거 봐. 원정도 아니고 지금 안필드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냐? 어쨌든 요거 지로나 프렌의 3.5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으로는 못 찍을 것 같다. 한줄 코멘트로는. 넘어가고 낭트 대 랭스 몇 번째죠? 5번째인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랭스가 사실 뭐 원래 프렌치게 괜찮은 팀이긴 하잖아요. 뭐 지난 마르세유전이나 지난 뭐 렌전도 승리를 가져왔고 마르세유전은 뭐 물을 캤지만 그러니까 저기 개막전에 이제 릴 상대로 전반 시작하자마자 퇴장 나왔는데 그 경기 말고는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비벼주는 모습이 있어요. 낭트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최악체로 평가받는 이제 뭐 옥세르, 몽펠리에 이런 팀을 상대로 지금 승리를 거둬가지고 2승 1무로 상당히 좀 치고 가긴 합니다만 전력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모나코에서 임대온 뭐 카데웨오 임대인가? 영입인가? 카데웨오 이런 애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거 그래도 랭스가 해볼만 하다. 미드필더 쪽에 이제 지난 시즌 핵심이었던 테우마도 부상으로 초반에 결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이제 후반에 교체로 출전하면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오늘은 뭐 A매치 휴식기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발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부분들 걱정거리는 그거예요. 이게 랭스가 원래 리그한 구단들이 대체로 이게 프랑스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자국 리그니까. 근데 랭스는 이거 약간 좀 외인 구단 느낌이야. 여기 뭐 일본 놈도 둘 있고 여기 뭐 아프리카 쪽 애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 랭스 정도 팀이면 사실 국대 소집이 막 그렇게 많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뭐 죄다 국대야. 물론 프랑스 애들도 있습니다. 랭스 꽤 있습니다. 프랑스 애들 말고는 죄다 국대예요. 그래서 이 네임 치고는 애들이 최다 국대를 갔다 오고 있는데 전방 자원들은 거의 다 갔다 왔고 미드필더도 거의 다 갔다 왔고 수비 쪽도 꽤나 갔다 왔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거기 바로 원정 경기잖아. 그게 좀 걱정인데 글쎄요. 그래도 프렌 정도면 찍어볼 만하다. 그래서 랭스 프렌 쪽 랭스 프렌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울버햄튼 대 이제 뉴캐슬. 이거는 울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뭐 말씀드렸었던 그 뽀백으로의 전환, 그러면서 이제 수비에서의 되게 불안함. 지난 경기 노팅엄 상대로 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뭐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은 많았었죠.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제 수비 쪽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오늘 또 모스케라가 또 불투명에 일단 떠 있긴 합니다. 수비 쪽에 이제 센터백 이번 시즌부터 제대로 쓰는 놈인데 운동력 좋고 불투명 떠 있고 뭐 미드필더 쪽에 레미나 불투명 떠 있고 그죠? 그나마 이제 저기 브라질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미드필더 쪽에 안드레 삼선 쪽의 미드필더 자원 탈압박이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얘를 일단 영입을 하긴 했어요. 최근에 지난 경기 교체로 잠깐 뛰었죠. 4분 5분 6분 막판에 잠깐 추가 시간에 뛰었었고 뭐 오늘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울버햄튼 전체적으로 이제 뽀백으로 변환하면서 수비에서의 문제점 전문 풀백이 사실 딱히 없는 지금 상황이고 오늘 뭐 주전 센터백도 지금 불투명 떠 있으니까 대신 이제 공격 자체는 나쁘진 않다. 뭐 라르센 같은 경우도 한 방 있고 뭐 마테우스 쿠냐 황희찬도 뭐 국대에서 폼 멀쩡한 거 보여줬죠. 뭐 이런 부분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일단 토날리 복귀가 사실 힘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토날리 국대 가서도 되게 잘하더라. 이게 몸 관리를 잘했나? 몇 달을 쉬다 그 실전 경험 없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체력도 좋아. 철광한 모드로 다시 좀 돌아간 느낌이고 그리고 수비 쪽에 이제 파비안 셰어가 사실 그 멍청한 퇴장 이후로 출전 정지에 빠져 있었는데 복귀를 했습니다. 그나마 뉴캐슬이 지금 뭐 댄번 그리고 에밀 크래프트 요 이제 센터백 라인이 수비 쪽에서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했었고 뭐 사이드백도 지금 트리피어를 안 쓰잖아요. 리브라멘토나 이런 어린 자원들 쓰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빌드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뭐 그런데 얘 하나 좀 돌아오긴 하니까 조금은 수비가 그래도 뭐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은 개선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방에서도 하비반스가 지난 경기 좀 해줬는데 저런 자원들이 살아나는 건 고무적입니다. 지금 앤서니 고든 말고는 그 반대편 윙어 쪽에 좀 약점이 있다. 제이콥 모피가 계속 쓰레기같이 못했잖아. 근데 하비반스가 지난 경기 좀 살아냈던 부분 좀 고무적인 부분인데 이거 어쨌든 간에 울버햄튼이 계속해서 홈에서 지난 경기도 포메이션은 안 바꿨어요. 계속해서 뽀백으로 가려는 것 같아.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수비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뉴캐슬도 원정의 수비가 약합니다. 원정의 수비가 약해. 그나마 복귀하고 뭐 토날리가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미드필더에서의 그런 압박에 대한 강도 그런 걸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뭐 에이스급 자원이 한 명 추가된 거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건 있긴 한데 글쎄요 무실점할 것 같지는 않아서 요거 승패는 저는 그래도 뉴캐슬이 좀 낫다라고 보고요.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팀 있죠. 에버턴, 보움, 울버 이런 팀들 못 찍는다. 지금 계속 반대하냐? 어제 에버턴 2골 후루꾸로 넣었는데도 지잖아. 이것도 뭐 무가능성은 좀 있긴 한데 뉴캐슬이 조금은 지금 개선점들이 훨씬 더 낫긴 하다. 뉴캐슬 승 쪽을 보고 어느 번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 울버가 홈에서 몰아치는 그런 경기 스타일로 계속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바가 좀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몬차 대 인터밀란
몬차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맛이 갔어요. 몬차가 그 피를 아니 그 누구야? 네스타. 피를로랑 헷갈렸네요. 네스타 AC 밀란 그 레전드죠. 네스타 감독 수비수였던 애. 네스타 감독인데 이 공격 지표가 너무 떨어져. 지난 피오렌티나전 마치 어제 에버턴 저번에 에버턴 후루꾸루 2골. 어제는 솔직히 진짜 개뽀르겠잖아. 본머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루꾸루 좀 이렇게 잘 걸려가지고 2골. 지난 경기 피오렌티나 상대로 몬차 역시도 박았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따라잡히면서 물론 비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슈팅 4개 때려가지고 2골을 쳐박았는데 결국에 이제 극장골 쳐먹고 비기잖아. 그러니까 이길 만한 힘이 없어진 몬차가 전방에서 공격이 너무 약하고 그나마 수비가 버티고 있는데 상대가 인터밀란이야. 숨이 턱 막히는 지금 상황이죠. 이번 시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경기력이면 강등당할 수도 있어. 감독 자르던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비 쪽에 뭐 비린데레 정도 빠져 있는 지금 몬차의 상황이고 인터밀란이 이게 그 걱정거리는 그거예요. 다음 주 주중에 챔스 이제 맨시티 원정 갑니다. 원정 가고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과의 홈 경기 있어요. 이게 3, 4일 간격으로 계속 볼차 9월 말까지 일정이 엄청나게 타이트해요. 이거 챔스가 원래 이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는데 좀 일찍 들어가죠.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2경기가 더 많아졌잖아. 원래 그거보다. 어쨌든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 때문에 뭐 차라노글루라든가 라우타로라든가 뭐 미키차리안 이런 선수들에 대한 휴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 1.5군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좀 변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길 것 같습니다. 좀 지금 문자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진짜 이상하게 막 좀 걔 주작 같은 무승부 띄우는 거 아니면은 인터밀란이 좀 무난하게 전력 자체는 승리를 가져갈 부분이지 않나. 쟤들 뭐 휴식 준다고 해도 뭐 교체로 나오겠지 뭐. 인터 승, 뭐 마인승까지는 보진 않고요. 일반승 보도록 할게요. 일반승. 타렘이랑 티랑 나오는 거 아니야? 라우타로 안 나오고 하면은 이렇게 보고 뭐 꼬마승 보고요. 저기 발렌시아가 오늘 결장자가 많습니다. 저기 뭐 라파미로도 징계로 빠지고 팀 내 징계로 그리고 주포에 이제 듀로도 부상으로 빠지고요. 이선 쪽에 핵심인 알메이다도 오늘 불투명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꼬마도 미드필더 쪽에 바리오스가 빠지긴 하는데 뭐 다른 애들 뭐 데파울 뭐 이런 데 쓰면 되죠. 뭐 코너 갤러고 있고 참. 한 부분에 있어서 꼬마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그림상으로는 마인슨까지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부상자들 보면은 발렌시아가 뭘 할 수가 없는 경기야 제가 봤을 때. 가뜩이나 이거 수비도 어린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막 20살 19살 이런 애들이 중앙수비 보고 있거든요. 존나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뭐 꼬마도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 보고 저거 뭐야 저걸 안 했네. 라스팔마스 대 빌바오라는 요거는 일단은 두 팀 다 스타트 자체가 안 좋아요. 빌바오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니코 윌리엄스의 거취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핵심 미드필더 이니고 루이즈 갈라레타가 계속해서 빠져 있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뭐 이적 시장 다쳤잖아. 뭐 점점 이제 팀 온전히 빌바오라는 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과 갈라레타가 복귀했습니다. 제가 뭐 분석할 때마다 핵심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가 빠져 있다 했는데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 뭐 다음 경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할 텐데 뭐 그 누구야 예레이 알바레즈 중앙 수비가 핵심 중앙 수비가 한 명 빠져 있긴 합니다만 요거 일단은 뭐 라스팔마스가 지금 당장에 보여주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 이게 좀 라스팔마스도 이게 이 팀 이름만 보면 템백 할 것 같은 팀인데 템백을 안 하잖아요.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고 패스 플레이로 하려고 하는데 주포가 좀 애매해. 주포가 골을 넣어줄 선수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경기들 보면 지지부진한 경기들이 많아요. 뭐 저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 골 받고 경기 내내 그냥 좀 비비면서 레알이 많이 놓쳤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무승부가 뜬 거였고 뭐 레가네스 원정, 뭐 알라베스 원정 다 패배를 했던 부분들 세비야의 경기에서도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서 물을 캤었고 근데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다만 빌바오도 지금 언제 가동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쨌든 가라레타가 좀 복귀하는 부분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슈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전방에서 공격력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 얼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 빌바오 같은 경우도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이번 시즌 유로파 나가잖아요. 다음 주에는 유로파 일정이 없는데 다다음 주부터 유로파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에 이제 리그 경기 있고 그리고 일요일에 또 리그 경기 있고 그리고 다다음 주 금요일에 있고 지금 뭐 이거 이틀 쉬고 경기가 또 있어.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오늘 경기 글쎄 앞으로 일정을 좀 감안했을 때 막 100%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아서 꾸역승 느낌이나 아니면 못 띄우거나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무승부면 언더 쪽. 개인적으로는 무앤무가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매치 보니까 옛날 그 생각나네. 내 30배 넘는 거 이거 무앤무 막폴이었는데 빌바오고 걔 극장 마인 해가지고 부러졌던 거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 올해 총가 작년인가? 어쨌든 무앤무 언더사이드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요까지 보겠습니다. 요까지 보고 매물이